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3장이죠. 직업적 자기 보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불공정 행위와 예술인 조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업적 권리 보호에 관한 얘기와 불공정 행위, 예술인 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0조에 보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권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확인을 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다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원하고 선정하면 또 공정하게 이걸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것도 예술인에게 이제 맡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인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보호 책임자가 이제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술인의 관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제 민원이나 불만 제기들을 좀 담당하게 되고요. 특히 이 예술인 보호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리평가 제도를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사업을 변경할 때 꼭 이러한 어떤 사업 범위를 우리가 조정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한 것이 예술인의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느냐를 사전에 검토하라는 것이 예술인 권리평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또 예술인 보호 책임자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예술인 대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요.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대개 사업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공정거래법은 대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예술인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제 금지행위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술인 보호 제도를 이제 도입했었고요. 2015년에 불공정 행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때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 제도가 이제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옮겨서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 똑같이 가져오진 않았고요. 특히 불공정행위 주체를 이제 예술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술 지원기관도 이제 포함되도록 좀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에 대한 이제 불공정 금지 행위 제도는 예술 사업자가 예술인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예술 지원기관도 그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제 과태료와 재정지원 중단, 배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예술 사업자 이게 이제 뭔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예술인은 이제 예술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예술 사업자는 결국 이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 제작,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사업자는 이제 굉장히 범주가 넓고 기획, 제작, 유통이니까 거의 모든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법에서는 등록이나 신고나 예술사업자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통해서 이제 등록이나 신고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 사업을 하면 다 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서 말하는 예술 사업자가 되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술인과 계약을 맺어야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표시한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술 사업자라고 적어도 불공정위를 판단할 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약의 종류는 우리가 서명 계약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특히 불공정위를 하는 주체로서 예술 사업자를 정할 때는 부득이를 한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서명 계약이 없으면 나는 예술 사업자가 아니지 않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부득이약을 하더라도 즉 서명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득이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술 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약은 있죠. 서명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예술 사업자에게 서명 계약 미체결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이 법에서 이제 특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도 불공정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 사업을 할 때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업자가 되진 않는데 불공정이 대상이 되진 않는데 이게 지원기관이나 국가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직접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직접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는 듯이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되어질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예술 사업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불공정위를 할 수 있으니까 불공정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의미는요,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 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이나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술인의 자유로운 그 예술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불공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 활동을 좀 제대로 못하게 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익을 뺏어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불공정행위라는 것은 예술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아가지고 예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예술인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불공정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하나하나 사건에 따라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미리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행위 5가지를 이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두 번째가 수익 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세 번째가 예술활동 방해 지지 간섭 행위, 네 번째가 정보의 부당 이용 제공 행위, 다섯 번째가 불이익 강요 행위,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져봐서 해당되면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판단이 용이하게 되겠죠. 또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는 또 세부 유형이 또 나눠져 있어요. 4가지의 세부 유형이 있는데 구입 강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티켓 강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익 제공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예술인에게 우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것도 있고요. 또 배타 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입니다. 일종의 독점 계약, 전속 계약 이런 건데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기간을 넘어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면 이것도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의 세부 유형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수익 배분, 대가 지급을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세부 유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익 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인데요. 이제 우리가 정당한 몫을 이제 예술인에게 부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는 안 주는 것이고 지연은 늦게 주는 것이고 제한은 덜 주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또 세부 유형으로 또 거부 지연
제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 복지법 당시의 불공정 행위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수익 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인 예술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는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예술활동을 이제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은 이제 모든 지휘 감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때 이제 예술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가 해당된다고 보고요. 네 번째 정보의 부당 이용 제공은 이제 정당 이유 없이 이제 계약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특히 기획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보고 내가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그 기획안이 거절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내가 기획안을 제출했으니까 내가 제안했을 땐 거절해놓고 그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제 공유를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정부의 부당 이용 제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이 또 개인정보나 저작권 부분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가 이제 혹시 이제 부당하게 이용되면 그건 개인정보법의 문제로 가면 되고요. 또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는 또 저작권의 문제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이강요 행위죠. 이건 앞에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제 법률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타 유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죠. 앞에 우리 네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아니야. 기타 유형에 해당되면 돼. 그 기타 유형이 이제 불이익 강요 행위로 규정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예술인에게 이제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체를 불이익 강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이나 예술인 조합이 이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겠죠. 신고를 하게 되면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술인 보호관의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이제 분과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제 의결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시정 조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명령도 가능하고요. 또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그 사실의 공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시정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걸 이행하지 않니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은 이제 문화부 장관이 이 재정 지원을 이제 이 명령을 이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이제 중단 또는 배제하도록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이제 예술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조합은 이번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예술인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예술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특정 예술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예술활동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술 공연이나 이런 단위가 되겠죠. 그죠? 어떤 작품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런 특정 예술활동에 관하여 이제 특정 예술 사업자 또는 예술 지원기관과, 그러니까 보통 예술 사업자가 어떤 예술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죠? 또는 뭐 우리가 사업자로서 들어오는 거니까 예술 지원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도 그 특정 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술 사업자와 예술 지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체결을 준비 중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제 준비 중인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왜 준비 중인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예술인 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권리보호를 반영해서 예술 계약이 체결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체결되어졌다면 체결된 사람으로만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권리보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체결을 준비 중인 예술인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을 준비 중인 두 사람 이상의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가 예술인 조합인데, 이게 사실 결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되니까요. 또 체결 준비 중 경우도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인식을 변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단체가 예술인 조합이 되어지죠, 그죠? 이것은 이제 조합이란 명칭은 비록 갖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예술인 조합이 들어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예술인 조합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조합은 이제 특정 예술 사업자 또는 예술 지원기관에게 예술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뭐 변경이나 또는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자신이 속한 이제 조합 구성원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이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예술인 조합이 어떤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반하거나 또는 경영 등의 부당한 간섭, 뭐 이러한 어떤 협의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어떤 내용의 그 계약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협의가 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에서는 예술인 조합이 단체 계약과도 같은 그러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없고요. 또 단체 행동도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협의 요청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예술인 권익 보장의 중요한 충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법에서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예술 사업자나 또는 예술 지원기관이 예술인 조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 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이제 그 협의에 응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그러한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 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예술인 조합에 가입할 것, 어떤 특정 이런 조합에 가입해라 또는 가입하지 말라,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예술인과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있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제 예술인과 예술인 조합이 신고하게 되고요. 또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제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